안녕하세요, 제로톱입니다. 오늘은 첼시와 토트넘의 맞대결에 대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PL 22라운드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2월 5일 금요일 5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의 홈구장인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심은 안드레 마리너 심판이고 VAR은 사이먼 호퍼 심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최근 57개의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7승, 첼시가 30승을 가져가며 첼시가 전적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팀의 최근 5경기의 맞대결을 보면 토트넘 1승, 첼시 3승, 무승부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1무 1패 기록은 지역 라이벌로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기록입니다. 토트넘의 5경기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2승 1무 2패로 한때 리그 1위를 기록했던 팀치고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 결과입니다. 솔직히 리버풀과의 맞대결을 빼고는 나머지 4경기는 모두 이기고 갔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당시 리버풀의 분위기와 경기력은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의 부상과 선수들의 수비력이 떨어지며 승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첼시의 최근 5경기는 3승 1무 1패로 비교적 괜찮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첼시의 지휘봉은 램파드가 아닌 토마스 투헬이 주고 있기 때문에 투헬이 부임하고 나서 성적을 보면 1승 1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즌 초 램파드 전 감독과 함께 우승을 꿈꾸던 첼시는 이제 사라졌지만 앞으로 새로운 감독 투헬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목표로 삼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1라운드를 기준으로 토트넘은 현재 리그 6위, 첼시는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은 같지만 토트넘이 득실점에서 한 골 앞서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동 6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각 팀의 소식 및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의 결장 선수로는 델리알리, 로셀소, 해리케인, 레길론이 있습니다. 주요 선수들은 거의 다 부상입니다. 토트넘은 부상 선수들이 약간 걸립니다.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한국 시간 2월 2일에 마감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적절한 선수를 데려오지 못한 것은 물론 폐기할 선수들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로는 윙백 데니 로즈와 미드필더 델리알리가 있습니다. 그 둘은 현재 토트넘에서 전력 외 선수들로 취급받고 있어 새 팀을 찾아갈 것이라는 썰이 돌았지만 두 선수 모두 토트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보내야 하면 빨리 보내고 보내서 선수들을 새롭게 구성하고 구단은 돈도 얻고 할 수 있었지만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로즈는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다고 알려져 있고 알리는 PSG와 토트넘이 딜에 실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골프 형님 가레스 베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브라이튼전에서 베일을 선발 라인업에 올리면서 그를 통해 손흥민을 극대화시키는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베일은 이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단 한 번의 패스를 주었으며 그가 뛰었던 61분 동안 슈팅은커녕 드리블 돌파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패스 성공률 67.7%, 볼 경합 승률 28%를 기록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해리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활약을 보여줘서 아쉬운 마음이 따를 뿐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에이스 케인의 부상과 최근 구단 내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선수들과 감독 사이에 불화등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리에가 강하게 부정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필 감독 교체 이후 분위기가 좋은 첼시를 만나게 돼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토트넘의 최근 5경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경기마다 1실점은 무조건 한다는 것은 토트넘 측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첼시를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것은 다소 버거울 수 있습니다만 무리뉴는 이번에도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가지고 나올 것이 예상되므로 무실점을 목표로 하는 경기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항상 대두되었던 공격진, 특히 득점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토트넘의 공격과 득점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합작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어시스트를 하며 골을 넣고 리그 최다 득점, 최다 어시스트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고 램파드와 드록바의 20-20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둘을 제외한 공격진의 폼은 최악입니다. 베르바인, 베일, 모라, 라멜라 등 이번 시즌 경기를 출전하면서 보여준 게 거의 없다고 해도 되는 선수들입니다. 케인이 발목까지 다친 상태에서 팀의 공격력을 살려내려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어떤 선수들과 함께 출전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로는 첫 번째 손흥민이 있습니다. 현재 리그 12골로 아직 살라의 골리를 붙잡고 있으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이비에르가 있습니다. 1438개라는 엄청난 패스 횟수를 기록하고 있고 태클 성공 횟수도 56개로 미드필더이지만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이지만 토트넘의 허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케인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첼시의 소식입니다. 첼시는 토트넘과 달리 결장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첼시 입장에서는 개이득이죠. 토트넘은 주전 선수들이 대량으로 빠지고 첼시는 풀라인업으로 뛸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케인 없이 득점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귀요미 깡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깡테는 최근 레스터전 부상으로 이탈해 있어 조르지뉴가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깡테의 복귀가 다가오면서 언론들은 그가 투엘 전술의 열쇠라는 기대감을 펼치고 있습니다. 투엘은 PSG 시절부터 꾸준히 깡테의 영입을 시도하였지만 첼시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첼시의 감독이 된 투엘은 그토록 원하던 깡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의 전술 퀄리티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투엘 감독의 전술에 대해 계속 말해보고자 합니다. 투엘은 부임 이후 티아고 중심의 3백을 써오고 있었는데 그 이후 실점이 없습니다. 투엘은 백3를 기반으로 무게중심을 단단히 하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두 팀을 상대했습니다. 번리를 상대로는 단 한 개의 슈팅을 내주면서 매우 좋은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비력뿐만 아니라 빌드업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인의 부상으로 첼시는 수비 부담이 덜하긴 하겠지만 손흥민과 그 외의 공격수들을 어떻게 막아낼지 기대가 됩니다. 첼시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투엘 감독 부임 이후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지 못했지만 그 2경기